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이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이 수사 상황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보고되는 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길은 상식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길은 민정수석을 통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필요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도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갖다가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지금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애매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 사안의 특수한 특성상 사전 보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되더라도 이미 사전 보고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전 보고라는 게 수사의 앞으로의 진행 상황, 계획이랄지 상황이랄지 이런 것들은 보고가 되지 않고 사후적으로 이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미 객관화된 사항을 언론에 난 것만 보고한다는 말은 좀 믿기 힘든 얘기고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검찰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지적된 것처럼 결과를 보고받겠다, 중간 보고를 하지 말아라고 이 사건 특별수사팀을 처음 이렇게 출범시키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들은 검찰총장으로부터 얘기는 필요한 얘기는 다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찰총장으로서는 이 사건이 흘러가는 흐름을 갖다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갖다 했어요. 장관께서도 조금 전에 답변해서 필요 최소 한의 범위 내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불필요한 최대한의 것은 안 받지만은 필요한 핵심적인 것은 다 챙긴다는 뜻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민정수석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되는 거잖아요. 만일에 이것이 민정수석에게 전에 보고되지 않았다면은 대통령은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고,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핵심은 뭐냐면은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피의자인 그 민정수석을 그 자리에 둔 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둔 상황에서는 보고를 안 해도 문제고, 왜 보고 안 하면은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들어가니까 문제인 것이고, 또 보고를 하면은 또 이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에 보고를 하는 셈이 되니까 또 문제인 것이고, 이렇든 저렇든 다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민정수석이 피의자이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앉아있기 때문에, 또 대통령에게 보고를 전달해야 될 위치에 당사자가 앉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관께서 이 엄정하게 이 전체를 갖다 법무부를 갖다가 지휘하고 검찰에 대한 감독을 하는 입장이라면은, 장관께서 이 사건 초기에 민정수석이 피의자로 되는 그 순간, 그래서 특별수사팀이 가동되는 그 순간 장관께서 대통령에게 이 피의자인 민정수석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해임시키라고 건의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렇게 안 했어요? 네. 타 공직자의 거취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장관께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 워터게이트 사건 아실 것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별검사가 임명됩니다. 당시 미국의 법과제도는 특별검사를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특별검사가 대통령의 뜻과 달리 테이프 원본까지 보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갖다가 표명하니까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저 혹스 특별검사를 갖다가 해임시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지시를 거부하니까 사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법무부 차관에게 또 명령하니까 차관도 사표 내고 말았어요.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법무부 송무국장에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 콕스 특별검사를 해임하게 이르릅니다. 그때 당시에 리처드슨 법무부 장관이 낸 사표, 그 사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면서 의회에 특별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리처드슨과 같은 그런 법무부 장관입니다. 또 저런 콕스와 같은 특별검사입니다. 왜 장관이 그렇게 못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수사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를 해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이런 보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견해를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왜 공수처를 도입하자, 그 제도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오느냐. 검찰이 내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검찰에 부패한 검사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비리를 저지르는 검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법 비리 행위를 저지르는 검사는 전체 검사 중에 극소수일 것입니다. 정말 예외적인 것이, 문제는 극소수 예외적인 이 불법 비리 권력형 그런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경우가 생겼을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리처스든 법무부 장관처럼 한 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도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검찰 내부에서 들고 나온 적이 있습니까? 지금 어찌 보면 검찰을 아낀다면은 법무부 장관께서 법무부를 아끼고 검찰을 아낀다면은 법무부 장관이 나서야죠. 나서서 피의자를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둔 채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고 수사 제대로 후배들이 하더라도 그걸 믿을 국민들이 없다. 그러니까 저 민정수석을 저 자리에 둬서는 안 된다. 본인을 위해서도 저 자리에 두지 않은 채 수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단 한 명의 의인도 법무부에는 없는 것입니까? 왜 검찰에는 없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다양한 통로로 참모들이 지금 우병우 수석이 말이죠. 자신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 않으려면은 마치 큰 부자들이 사방 심리에 발을 디뎌가지고 자기 땅 아닌 땅을 밟기 어려운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보고를 안 받아야 안 받을 수 없게 저렇게 인의 장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검찰에 있고 법무부에 있고 여기저기에 다 있습니다. 저런 상태에서 저 각각 거명되는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갖다가 다 조사를 할 것입니까? 공식 비공식 숱한 라인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제대로 둔 채, 민정수석을 제대로 둔 채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 정도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런 직언을 갖다가 못했느냐 제가 묻습니다. 예, 지금 그 위원님들이나 다른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수사의 어떤 공정성 내지는 수사의 영향력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점을 깊이 저희들이 통찰을 해서 수사에 영향을 주거나 공정성을 훼손하는 보고는 일체 하지 않고 있으니 그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시작하기 전에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조금 빠졌습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의원님께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냈습니다. 5번째 자료집으로 형사사법공제체제에 대한 고찰, 그리고 6번째 자료집으로 검사 적격심사제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은평가 박주민 의원입니다. 우수석이 민정수석의 자리에 있으면서 우수석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거론하고 싶지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거론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잠깐 다른 내용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2014년 4월 30일 날 당시 KBS 보도국장이었던 김시곤에게 전화해서 뉴스의 교체를 요구했고 실제로 그래서 심야 뉴스에서 빠진 바 있었고 이런 내용이 김 전 국장에 의해서 폭로가 됐었고 특히 녹음 파일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가 지난 6월 28일 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에 대해서 방송법 위반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고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이러한 고발건은 3개월 내에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20일 날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바로 딴 사람도 아닌 장관께 어떻게 할 계획이냐? 라고 질문을 하자 장관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검찰을 지휘 감독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검찰청 국감을 하면서 확인을 해봤어요. 장관께서 특별히 뭐라고 하신 바가 있냐? 답변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답변이 뭐라고 나왔을까요? 아무것도 하신 게 없더군요.
대정부 질문했을 때 온 국민 앞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대검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장관께서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검 형사부장이 저한테 거짓말한 겁니까? 그렇지 않고 제가 거듭 확인했었습니다. 제가 형사부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보통 대검이나 검찰의 장관의 지시사항 전달은 검찰국장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예. 이 사안도 검찰국장을 통해서 신속 지난번 국회에서 답변 드렸던 것 같은 내용의 지시를 검찰국장을 자, 통해서 했습니다. 제가 질문했을 때 대검 쪽에서 질문했을 때 형사부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대검의 형사부장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것밖에 없다고 얘기했고 대검 형사부장한테는 특별히 장관한테 들은 얘기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럼 서울중앙지검장한테는 왜 검찰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고 대검 형사부장이 얘기를 해서 들었다고 그거밖에 없었다고 얘기했고 대검 형사부장은 특별히 장관한테 들은 바가 없다고 그랬어요. 장관이 대검 형사부장이나 자. 서울중앙검사장에 직접 지시는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검을 그러면- 통해서 검찰국장을 통해서 대검에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그러면은- 형사부장의 어떤 언급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습니다. 잘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지시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히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죠. 이정현 당대표 소환했습니까? 아직 소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녹취록이 다 공개됐고 온 국민이 그 녹음 파일을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대표 소환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야당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과감하게 기소하고 여당 당대표의 경우에는 국가기구인 세월호 특조위가 고발하고 그 증거가 되는 녹취록이 다 공개돼도 제대로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철도 파업 관련돼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지난달 27일 날 국무조정실이 주재한 철도 파업 관련 대책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서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있어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이 문건에는 파업 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불법성 여부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뒤인 29일 날 환노위 국감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번 공공부문 파업에 돌입한 모든 노동조합은 정상적인 조정 대상으로서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쳤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법무부의 애초의 입장도 이 불법성 여부는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했고 그 이틀 뒤인 환노위 국감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든 조정 절차 거쳤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날 갑자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파업 주동자를 신속하게 사법 처리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철도공사가 고소한 19명에 대해서 사법 처리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29일 환노위 국감에서 중노위가 얘기했던 거 들으신 적 있어요? 모든 조정 절차를 거쳤다라고 중노위가 입장 밝혔던 거 확인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 중노위나 지금 법무부 애초의 입장에서는 이 파업은 불법 파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파업을 불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철도공사가 고소한 19명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는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오히려 정부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그 철도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여러 부처에서 모여서 실무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회의는 실무 차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중노위 하는데 결정을 지금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무부가. 현재 그런데 이 철도 파업과 관련해서는 불법 여부 등에 대해서 그 수사가 진행되거나
수사가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법적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그럼 법무부는 이 철도 파업에 대한 법적 평가를 내릴 단계가 아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검토하고 중이 있다. 예, 수사가 진행 따라서 중이기 이걸 때문에 단순히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사법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수사를 종료를 해야만 그 사안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사법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는 것은 그런 입장을 냈던 것은 사실과 다르다.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사법 처리를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한 적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아마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윤상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보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되더라도 이미 사전 보고란 게 무슨 말입니까? 사전 보고라는 게 수사의 앞으로 진행 상황, 계획이랄지 상황이랄지 이런 것들은 보고가 되지 않고 있고 사후적으로 이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미 근데 객관화된 사항을 사항에 뭐 대해서 언론에 보고가 난 되고 것만 있습니다. 보고한다는 말은 좀 믿기 힘든 얘기고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검찰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지적된 것처럼 결과를 보고받겠다, 중간 보고를 하지 말아라고 이 사건 특별수사팀을 처음 이렇게 출범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고,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핵심은 뭐냐면은 민정수석에 보고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피의자인 그 민정수석을 어떤 그 자리에 둔 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둔 상황에서는 보고를 안 해도 문제고, 왜 보고 안 하면은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들어가니까 문제인 것이고, 또 보고를 하면은 또 이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에 보고를 하는 셈이 되니까 또 문제인 것이고, 이렇든 저렇든 다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민정수석이 피의자이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앉아있기 때문에, 또 대통령에게 보고를 전달해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이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이 수사 상황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보고되는 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길은 상식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길은 민정수석을 통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필요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도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갖다가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지금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애매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 사안의 특성상, 특수한 특성상 시키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들은 검찰총장으로부터 얘기는 필요한 얘기는 다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찰총장으로서는 이 사건이 흘러가는 흐름을 갖다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갖다 했어요. 장관께서도 조금 전에 답변해서 필요 최소 한의 범위 내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불필요한 최대한의 것은 안 받지만은 필요한 핵심적인 것은 다 챙긴다는 뜻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민정수석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되는 거잖아요. 만일에 이것이 민정수석에게 전에 보고되지 않았다면은 대통령은 아무런 보고도 될 위치에 당사자가 앉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관께서 이 엄정하게 이 전체를 갖다 법무부를 갖다가 지휘하고 검찰에 대한 감독을 하는 입장이라면은 장관께서 이 사건 초기에 민정수석이 피의자로 되는 그 순간, 그래서 특별수사팀이 가동되는 그 순간 장관께서 대통령에게 이 피의자인 민정수석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해임시키라고 건의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렇게 안 했어요? 네. 타 공직자의 거취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장관께서 방금 제가 한 가지 위원님께서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